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재물복인 경우가 많은데요. 운이 따르면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는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초년, 중년, 말년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는 금전운을 비롯해 인복과 자식복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누군가는 초년의 성공을 크게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명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가장 불행한 운은 초년운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주위에 20대, 30대에 큰 돈을 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어서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렵게 벌어놨던 돈을 말년운이 따라주지 않아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듣거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년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겨지지요.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말년운이 좋아야 진짜 대박을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은 나에게 왜 이러지? 나는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항상 운이 따라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길어진 만큼 5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에 운이 탁 트여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진짜 행복한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각 띠 중에서도 말년에 대박나는 띠, 말년운이 좋은 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원한다면 가장 지키셔야 되고 잡아야 하는 복이 말년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년에 재물복이 많아 초대박이 날 가능성 높은 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각 띠별 운을 높이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인생의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띠는 바로 닭띠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돈복이 들어오면 인복은 따라주지 않고 인복이 들어오면 돈복은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사실 닭띠분들은 단정한 외모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닭의 성질이 있는 만큼 부지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다 보면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허술함 없이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지만 어느 정도 인생의 풍파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초년에는 삶이 힘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래서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인정이 없고 금전적인 대가가 없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 누구 하나 내 속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 남모르는 외로움과 고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년의 인생이 바닥을 친 만큼 고생이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상승할 일만 남았지요. 대부분은 50대 중반부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부터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많이 쌓이셔서
재물이 안정되고 금전이 많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안정되고 나면 주변에 꼭 베풀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결국 그분도 60대가 넘자마자 운이 술술 풀려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더군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베풀고 원하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여리고 퍼주는 성향이 있어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요. 나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은 사람이나 서로 좋은 인연이 아닌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한다면 말년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띠입니다. 여태껏 주변 사람들에게 잘한 만큼 말년에는 주변의 도움이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운이 들어오니 재물운이 상승하고 인기도 따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이뤘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화려함을 거두고 타인의 이목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고 밖으로 계속해서 아무 때나 자랑하다 보면 빼앗기는 법이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범띠분들은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화끈한 면모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 장점은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나이 49세부터는 운이 잘 풀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노력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직업적으로 비유하면 정치인들의 형국을 띠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인 역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에 사람이 중요하지요. 이처럼 호랑이띠 분들은 다른 띠분들보다 더욱 주변 사람들의 기운과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운 영향을 같이 받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살면서 직감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띠분들은 꿈도 굉장히 잘 꾸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떨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이 뛰어나고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호랑이띠는 듣기만 해도 호랑이처럼 거친 산속을 살아가는 형국이기에 젊을 때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욱 크게 발복되는데요. 뭔가를 그냥 물려받을 때에도 고생을 해야만 더욱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져지고 나면 자수성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자들 중에서도 호랑이띠가 많다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내 주위에 인복이 정말 부족하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호랑이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적에 배신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서는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면서 촉도 발달하고 더욱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좌절하고 안 좋게 흘러가기보다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나 그동안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잘 안 들어왔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말년에 들어서서 그것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을 통해 금전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호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기회이지요.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50대 중반부터는 서서히 편안해질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띠입니다. 우직한 면모가 눈에 띄이는 소띠는 보통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하여 믿음을 얻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띠분들의 고집이 좀 센 경우가 많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센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도 집념도 굉장히 강해서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돈을 좋아하겠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도 꽤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집념이 있어야 성공도 하고 금전도 들어와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말년에 땅과 관련된 운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론 부동산 복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땅을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두각을 띠는 분들이 계시지요. 다만 이제 너무 집착을 해서 투기성 있는 행동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재물의 손해를 부를 수 있으니 한번 잘 된다고 해서 따지지 않고 하기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분들인데요. 타고난 일복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행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고통인데 이분들은 일을 해야 하는 일복이 들어오니 금전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보통 60대에 은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띠분들은 이후에도 집에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돌아다녀야 조금 운도 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놀면 병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가지거나 이전의 직업을 활용해서 70대, 80대 늦은 나이까지 일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60대 중후반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서서히 안정이 되고 내가 투자했던 것,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70대, 8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땅에 나무가 뿌리를 받고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막 80이 되어서도 이제 내 인생에 뭐가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낙담하시기보다는 다시 기회가 왔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롭게 시작했던 일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타고난 재주가 꼭 하나씩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만큼 두뇌가 명석하고 회전이 빠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고 재치 있게 그것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도 많아서 일을 잘 벌리고 실행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무리에 있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무리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욕심도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한탕주의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띠분들은 급한 마음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걸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느긋하게 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빨리빨리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빨리 재촉해봤자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느긋하고 천천히 행동하는 분들이 금전 흐름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책 하나, 영상 하나를 볼 때에도 무조건 막 빠르게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부부운이나 자식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면 두 사람이 합쳐서 큰 재물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 한 명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나머지 한 사람이 재테크나 투자를 잘해서 그것을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자식복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년에 자식들이 성장을 하여 크게 잘 되는데요. 그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부모까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효녀 효자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복을 누리는 분들이 이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말띠 분들도 말년복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서 조금 지친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제대로 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많은데요. 초년이나 중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말년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련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하늘에서 보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주는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년부터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행운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재물운이 뒷받침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짓거나 땅을 사시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큰일을 도모할 때는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년에 봄이 와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을 얻으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군데군데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음력 5월, 6월,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지금껏 되게 말처럼 뛰어와서 힘들더라도 반드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돈복도 돈복이지만 더 좋은 말년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정 있는 분들에게 뭐가 가장 귀하냐고 여쭤보면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해서 대박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띠분들이 특히 자식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성공을 하고 장차 잘하면서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 역시 그것을 몸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10배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띠별 개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띠로 보는 운세는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음양오행의 기운을 보고 운을 해석한 것인데요. 띠별로도 일이 잘 풀리는 행운의 방향과 활용하면 좋은 소품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많이 힘들거나 이상하게 자꾸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주거하는 터를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국가를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라를 바꾸어서 지내게 되면 3년 정도 머물 때
그 나라의 기운에 동화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여행의 경우 3일 정도 머물러 있으면 그쪽의 기운을 쓴다고도 하지요. 먼저 쥐띠에게 올해 좋은 인연이 되는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집에서 보았을 때 서남쪽이고 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소품은 푸른색 나무입니다. 소띠에게 쥐띠는 좋은 인연이 되고 집안을 기준으로 북쪽의 방향에서는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물과 인연이 깊어서 어항, 물레방아, 깨끗한 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토끼띠가 좋은 인연이 되고 집에서 보았을 때 동남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그쪽 방향에서 일을 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무가 있다면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하는 공간에 작은 나무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토끼띠는 호랑이띠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안이나 사무실에 화분, 나무를 두면 좋은데요. 재물운을 원하신다면 금전수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띠는 쥐띠와 좋은 인연이 되고 행운의 방향은 북쪽이며 어항이나 물을 활용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뱀띠는 좋은 인연이 되는 띠가 닭띠이고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흙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띠이기에 올해는 가까운 곳에 황토, 깨끗한 흙, 예쁜 도자기 등을 놔두면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요즘 부자들의 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다랑아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띠는 호랑이띠와 좋은 일이 발생하고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풍수 소품으로는 꽃이 있는 화분이 좋은데요. 꽃말이나 꽃의 의미를 알고 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양띠에게는 토끼띠가 좋은 인연이 되고 동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 귀인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원숭이는 쥐띠가 귀인이 되고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만약 재물운을 원한다면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할 때 가까운 곳에 어항이나 모형 물레방아, 깨끗한 물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닭띠에게는 원숭이띠가 좋은 인연이 되고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수석이나 쇠로 만든 소품을 쓰면 운기가 트여서 금전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개띠에게는 토끼띠가 좋은 인연이 되고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북쪽입니다. 이때 남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분을 두면 좋고 북쪽에는 물이 담긴 소품들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호랑이띠가 귀인이 되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화분이나 나무를 두면 계약이 성사될 일이 발생합니다. 말년복이 좋은 띠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초년이나 중년에는 꼭 한 번씩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좋은 대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늘이 시험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비로소 좋은 대운이 오고 금전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대운이 와서 대박이 터진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못할 온갖 시련이 찾아오고 정말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꼭 그것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풍요와 행운이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